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꼬아서도 물어보고, 엉뚱한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자, 그럼 이제 챕터 1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총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개요는 지금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상상고와 외대부고 남은 시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죠. 상상고는 워낙 이제 의학계열 이제 합격생들을 많이 이제 배출한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칙상 그 많은 학생들에게 2단계 면접 기회를 주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뭐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2.2대 1이었는데 이제 좀 그런 변화가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뭐 이렇습니다. 학교 특성을 보시면 모든 학교들이 이제 이런 것을 표방을 하고 있긴 하죠. 수시 정시 아무래도 이제 대입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학업 역량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고도 그렇고 외대부고도 그렇고 상상고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뭐 수업 중에 다 처리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뭐 수능에 대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상고만 한번 다시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고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B가 있어도 통과할 수 있다. 올해도 그렇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단결석이 있을 때 뭐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컷오프 되지 않는다. 3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계속 뭐 몇 년째 이랬어요. 소강 상태였는데 2024학년도에 이번에 2.2대 1을 찍은 거죠. 전체 경쟁률. 그 상상고는 원래부터 1단계 컷오프 기준이 이 각 전형별 경쟁률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전체 경쟁률을 봤었는데 그래서 한 4년 연속 애들이 전체 다 B가 있어도 1단계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2대 1을 넘으면서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B가 있다. B가 뜰 수도 있거든요. 유감스럽게. 그럴 경우에는 뭐 상상고도 B가 있다고 나쁜 학생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상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출결이 이제 변수다. 2단계 전형 구조를 보시면 교과 성적과 출결은 이제 감점, 마이너스 1점씩 무단 결석 감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이제 60점, 40점에서 총점 400점으로 선발하는 구조고, 모두 학생부와 자소서를 따로 점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가 꽤 됐어요. 원래부터 이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8학년도 전형영화 보시면 봉사활동도 20점을 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각 학생부 영역별로 마치 학생부 종합처럼 대입처럼 점수를 주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창체, 독서, 행특 이런 곳에 이제 50점씩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아마 상상고에 입학부 같은데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학생부가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지원해도 되나요? 전혀 상관없다고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자소서 요구사항을 보시면 천자 이게 500자, 인성 자기주도 천자, 인성 500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은 이제 다른 학교와 달리 독서, 그러니까 책 3권을 써야 돼요. 책 3권을 써야 됩니다. 책 3권을 이제 300자씩 써야 돼서 그 자소서가 깁니다. 민사고도 줄었는데 자소서가 글자 수가 상상고는 아주 길어요. 2,400자입니다. 외대부고는 1,500자인데. 자, 그럼 이제 자기도 학습 용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탐구한 걸 쓰는데 보통은 상상고라는 학교가 약간 느낌이 어떠신가요? 인상이? 약간 이제 인문 쪽에
이제 강점을 가진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석입니다. 수학이나 과학, 뭐 자기가 관심 있어서 탐구한 것들을 두 꼭지 정도 혹은 세 꼭지 정도 배치하는 것이 자기도학습은 정석이고, 인성은 500자니까 뭐 다른 학교보다 조금 길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특이한 부분이 독서인데, 독서 영역은 항상 강조하는 게 스토리 쓰는 게 그 내용 요약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면화 정도를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럼 내면화라는 게 뭔지를 한번 같이 잠깐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교육학 용어인데 이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신념, 이게 책도 내가 쓴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거잖아요. 타인의 신념이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으로 병합시키는 거죠. 근데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변형을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서 행동까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이 내면화죠. 한 인간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과정. 이런 과정을 서술해 주는 것이 가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은 뭐 보통 2명이에요. 여기는 이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상고는 한 2명입니다. 최대 20분이고, 면접 방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드나들어야 되는 방이 이제 2개다 이겁니다. 창의융합 면접방에서 이제 수학과학, 공통문항 답변하는 것이고, 인성독서 면접방에서는 인성독서 관련한 어떤 공통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겠죠? 개별문항, 학생부나 자소서에서 나오는, 자소서에서 출제하는 개별문항은 어디서 물어보는 거냐? 각 방에서 물어봅니다. 각 방에서 공통문항 먼저 이제 문답이 끝나고 나서 자소서나 학생부에서 추출한 개별문항을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남아있는 시간이 몇 분이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 시간, 문제풀이 시간을 이제 수학과학은 20분 주고 독서 인성 10분 줍니다. 실제 면접 시간 최대 제한 시간은 10분씩이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제 푼 문제지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들어가서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면 면접이 기본입니다. 상상고는 코로나 때도 대면 면접으로만 했어요. 자, 공통문항은 어떤 유형인가 간략하게 보여드릴 건데, 여학생 창의융합 보여드릴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보는 것보다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집에 최근 몇 년치 공통 면접 문항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상상고 준비하신다면 집에 가서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풀려보시고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프 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남학생 독서 인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문제가 달라요. 면접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시문이 나옵니다. 항상 상상고는 제시문이 먼저 나와요. 약간 요즘 대학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랑 비슷하죠.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질문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개별 문항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학교를 쓰든지 간에, 뭐 하나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에서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올릴 때는 좋았는데 독서를 그거를 일일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 읽을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책의 개요나 자기의 그 내면화 정도만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나면 된다. 그거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내가 100권을 올렸다면 100권을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제 학생부에서 이렇게 보시고 내신 문제가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의 차이. 그다음에 뭐 사서윤리? 이 학생이 사서로 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사서윤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대국어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외대국어는
학교 특성은 뭐 비슷하죠. 비슷하고, 수능 대비를 하고 싶다면 이제 ET를 따로 수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아까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학기에 이제 사회와 역사를 같이 들었다면 자기한테 유리한 성적이 나온 걸로 낼 수 있습니다. 둘 다 A면 뭘 내도 상관이 없어요. 최근 4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가 2023학년도 최근 최고 경쟁률을 찍었죠. 그래서 학교 쪽에서는 이제 4대 1이 넘지 않을까 내심 생각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꺾였죠. 3.24대 1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2.5대 1 전후에서 꾸준히 이제 형성되고 있죠, 경쟁률이. 자,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25학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원래 이제 전기고에 속했었잖아요. 외국지구 자사고가. 이제 후기고로 돌렸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이걸 다시 전기고로 돌리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계속 후기고에서 진행될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입 대상자, 우리나라 요즘 인구 구조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입 대상자가 폭증할 일이 없어요. 폭증할 일이 없고 3.6을 찍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황금 돼지띠다 해가지고 이제 고입 대상자가 몇만 명 많았단 말이에요. 그 여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국 단위는 3에서 3.5대 1,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대 1 전후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뛰지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고교학점제 때문에 뭐 5등급 체제가 돼가지고 이제 막 쓰지 않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 합격자 특징을 보시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꼬아서도 물어보고, 엉뚱한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자소서에 기술한 것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평가자들은.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자소서에 쓴 거를 완전히 열심히 그것만 대비를 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겠죠. 진짜 이런 학생일까? 좋은 학생일까? 면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똑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해둬야 되겠고, 전형 구조는 뭐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건 40점인데 애들이 거의 다 40점 만점을 받고 오니까 중요하지 않고, 면접이 이제 60점. 중요하다. 자소서 구조를 보시면, 아까 상상고랑 비슷한데, 독서만 없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째 똑같습니다. 1,500자, 공백 제외하고. 이건 이제 학교 쪽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야. 자, 여기도 학습이 안 들어가 있죠. 탐구라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세 꼭지 정도를 쓰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지수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쓰면 안 좋은 것들은 뭐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이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자, 2단계 전형 구조. 요거 보셨잖아요. 그죠? 60점. 면접에 거의 올인한 듯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올해로 이제, 원래는 이제 자소서도 점수를 줬었는데, 이제는 점수를 주지 않은 지가 7년째라는 거예요, 올해가. 자,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겠습니다, 면접은. 최대 15분입니다. 15분. 그리고 면접반 1개예요. 상상고랑 다르죠. 그리고, 자소서에서 추출한 메인 문항 3개가 나오고, 꼬리 질문이 이제 뭐,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N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답변이 너무 짧으면 좀 그렇겠죠? 비어 보이겠죠, 학생이. 그리고, 인쇄되어서 책상 위에 놓여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길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디오로 줘버리게 되면 학생들이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접자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나겠죠. 대면 면접이 역시 기본입니다. 면접관 멘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5분, 5분이 아닐까. 스톱워치로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발언 최대 4분이 제한 시간이에요. 4분이 지나면 끊는다는 얘기예요. 끊어버리기 때문에 끊는다고 해서 뭐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4분을 넘치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뭐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추가 질문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쪽에서 이제 공개한 개별 문항들입니다. 길죠, 문제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읽기도 길어요. 자, 지원자가 평가하는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말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썼겠죠, 자소서에. 그 그룹을 지난 10년 동안 정책적으로 가장 잘 지원한 2개의 국가를 지정한 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된 정책 중 한국에 도입하기에 적절한 정책을 3가지 이내로 말해보죠. 자, 그러면 이게 단문이 아니잖아요. 복합문이잖아요. 그 이 한 문제에 답변해야 될 게 4개, 5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제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다시 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순서대로 답변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거의 모든 보여주는 면접 문항들이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좀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면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다라는 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 것은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실제로 받은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평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 명이 면접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대국어에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거의 이제 인성문항은 한 문항이 이제 기본값으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잘 안 물어봤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 거의 기본 디폴트 값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2개, 인성 하나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예전에 막 이런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메인 문항으로 인성 질문을 받았다면 떨어진 것이다. 그 루머가 돌아왔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기본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쓴 데서 나오면 좋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다소 공통문항스러운 인성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로 제가 보여드렸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평소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징, 2번째 특징을 보시면은 2가지, 2명 이렇게 돼 있죠. 왜 2가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좋아할까요? 답변 시간이 길잖아요. 하나고나 상상고처럼 짧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막 학생들이 이제 그 4분이라는 거에 이제 압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례를 하나 정도만 들게 되면 답변 시간이 너무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면접 후기를 보면, 이 학생이 이제 메일을 저한테 보냈는데, 면접 다 끝나고 나서, 망한 것 같다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통 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면접 보고 나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후회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기분이 너무 룰루랄라하고 신나는 학생들,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특징들 적어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공통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적은 것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 학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길을 좀 받고 가시라고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합격 통지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떨리는 마음으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한 비결이나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미래에 두되 어차피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살면서 충실하게 인적 자본을 쌓아야지 면접장에서 폭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